AI 시대, 여러분 AI 시대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직업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으셨죠? 근데 아직도 AI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AI 시대, 여러분 AI 시대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직업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으셨죠? 근데 아직도 그걸 뭐 막상 내가 체감이 안 되니까 그게 정말 사라지는 직업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흔히 하는 말로 번역가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 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1티어급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의료, 제가 있는 그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료 쪽에서도요, AI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의 검사를 해서, 임상을 해서 찾아내야 할 병을요, 이 AI 친구가요, 일주일, 3일 아니면 다 병명을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도 AI가 하는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이제 우리 세계에 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꼭 명심해 주세요. 지금은 첫 번째,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AI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는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계속 오늘도 러닝머신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원투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죠. 저는요, 지금 뭐 수능 1등급을 맞는 영어, 토익 만점을 맞는 영어가 아니라 정말 질문하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실력과 영어에 대한 그 능력을 꼭 갖추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업무가 글로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꼭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할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업무의 전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업무가 어떤 맥락인지, 요즘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는 문해력이죠. 이 문해력은 사실 어디서 오냐면 독서에서 오는 거고, 독서에서도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죠. 인문학적, 문학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계는 우리가 어떤 질문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줄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맥락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인문학적 능력을 같이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진로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 같아요. A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이제 미래 세대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AI 시대의 진로는 명확합니다. AI를 활용해서 뛰어넘는 개발자가 되던가 아니면 AI가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것들을요, 연결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개발자들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인사조직에 있는 팀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교육만 잘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겠죠? 뭘 잘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만든 인사 이런 그 기획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연구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이론이 현장에서 정말 잘 쓰임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문의까지 따고 이제 수련도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진료하는 건 기본이겠죠.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이 친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뭘 잘해야 되겠죠? 내 병원을 많이 알리는 마케팅도 필요하죠. 오는 환자를 잘 상담해주는 상담 직원도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도 잘 뽑아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고 마케팅도 잘 선택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시대에서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카이가 이제는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자격화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스카이를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이제 더 나은 것들을 확장하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 이 말과 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노력은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요,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부하는 놈하고 안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노력을 한다? 글쎄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물어봐요. 자, 국어 선생님이시죠? 수학 선생님이시죠? 네. 근데 실제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안 알려준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하실 거는 A 학원이 좋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을 찾아라. 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공부를 안 했다? 그건 아니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헛노력을 한 거죠.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도서실에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대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런 낙서를 했죠. 공부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은 나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내가 지금 9시야. 내가 12시까지 공부하면 난 만점이 나올 거야. 이렇게 메타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죠? 그 과목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고 시간을 이 정도만 더 하면 나는 되네 라고 아는 거고요. 노력은 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요. 항상 이렇죠. 우리도 잘하면서 저도 늘 성공한 교수님들이나 그 선배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나요? 그랬더니 좀 뜻밖의 좀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나는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게 실패다, 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내가 지금 너희들 아다시피 이렇게 좋은 기관에서 높은 고위직까지 하고 내가 지금 나왔는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걸 내가 하면은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난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자라왔습니다. 공부를 계속 1등 했어요. 예,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얘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1등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프리패스죠. 학폭이 일어나도 얘는 아마 재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선생님들이 얘를 보호해 줄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때 얘를 야단치고 똑같이 학교에서 제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얘가 나중에 일어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얘는 그때의 학창 시절의 기억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또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뇌의 전두피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뇌가 회로가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변연계에서 여러 가지 작동들을 막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것들이 구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부모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냥 차단해버리고 넌 나오자라고 하는 순간 이 뇌는 닫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요. 맨날 행복합니까? 맨날 기쁩니까? 나는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애가 나한테 맨날 기쁨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맨날 성공합니까? 실패의 날이 많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은 그냥 보통 날인데 이런 날이 더 많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일상이 행복하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바닥까지 가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할수록 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닥까지는 안 갈 수 있다. 그거를 막는 방법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실패가 정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실패라면 허용해도 된다. 예,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